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의 모든 방송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TV와 유튜브 쪽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릴 종목 상담 번호 지금 이 시간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이 시각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추가 상승으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 2,480선이 조금 위태로운 상황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점도 2,499선으로 2,500선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형주보다도 소형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요. 0.24% 약보합권 장세를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이 850억 원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환율은 추가 약세 보입니다. 1,308원 50전까지 낮아졌던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9,900억 원을 샀던 기관, 금요일에 1조 원 가까이 우리 시장에서 샀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들 특히 금융업과 대형주 그리고 전기, 전자 쪽에서 강하게 물량 출회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 비해서 수급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목록 5위권을 보면 실적을 발표한 시젠과 첨보가 나란히 들어있고요. 또 파라다이스와 골프존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뉴스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컴투스 그리고 지주사인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만 66조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그리고 채권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자체 가상화폐인 C2X를 이 FTX에 최초 상장하고 판매를 시작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직까지 좀 코인의 물량, 많은 양이 FTX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FTX는 아직까지 입출금을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주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컴투스 62,400원대까지 내렸고 컴투스 홀딩스도 42,000원대의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방역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에 대해서 기존 7+3, 그러니까 기관 격리 7일에 자가 격리 3일이었는데 이를 5+3으로 줄였고요. 또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리오프닝에 나설 것이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가장 힘 많이 받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대표주들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지난 광군제에서도 좀 매출이 선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6% 넘게 급등하면서 65만 4천 원까지 회복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 급등하면서 그 뒤를 추격합니다. 또 카지노 관련주들 GKL과 파라다이스 일제히 상승, 저가 항공 관련주도 상승 소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새 한미 정상회담이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IRA 법안의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에 아직까지 공장이 없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IRA가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내렸었는데요. 이 우려가 어느 정도 오늘 불식이 되면서 나란히 2%대 상승합니다. 현대차 17만 7천 원까지 올랐고요. 기아는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상위 1%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꼼꼼히 시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아픈 계좌 상황까지 점검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도 이정열 전문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가 꼼꼼하게 상담해서 종목 진단까지 내려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마찬가지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시간 중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요. 여러분은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그동안 이정열 전문가가 제안했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두 종목 모두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BHI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앞서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그새 또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속해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11월 4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좀 드리고 난 다음에 11월 9일에 절반 정도는 뭐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좀 욕심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욕심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가격이 9,000원대하고 10,000원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9,000원은 강세 돌파를 해줬고 10,000원까지도 뭐 가능성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다 욕심을 좀 조금 더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고가 흐름들이 9,420원까지였었거든요. 이때 우리 4일에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00원대, 5,450원, 5,900원 이하, 6,000원 이하에서 21선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9,000원대, 10,000원대까지 돌파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21선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으면은 한 8,000원, 7,000원 부근에서 21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들. 그러니까 숨고르기 나오는 것들을 이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감안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10,000원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가를 목표를 잡을 때는 남은 절반의 비중은 10,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한번 세워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주기는 해야 됩니다. 운이 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모든 종목들이 뭐 50% 이상 가겠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면은 현금 확보를 좀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최고가 9,420원 기록을 하면서 70%가량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절반 다시 매도한 후에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해보자는 말씀이셨고요. 3차 목표가 10,000원으로 다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인데요. 이 종목 역시 목표가를 전부 달성했습니다. 네, 1차, 2차 두산 퓨어셀은 목표가 자체를 조금 낮게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살짝 뭐 순절가도 짧게 잡아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11월 9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3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가격이 37,300원
2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 쪽과 함께 수소 쪽으로도 협력을 같이 할 것이다.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 산업을 좀 육성을 좀 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수소 관련 업체들의 주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일단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수익 확보를 하신 다음에 우리 빈산물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는 예상일은 한 17일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오늘은 14일이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들은 빈산물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될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은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일 전후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짓자라는 의견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래에 좀 남아있는 만큼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4만 원까지 4만 원 정도에서 이 17일 다가오거나 4만 원을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 확정을 수익을 완전히 확정을 짓고 다른 종목들 낮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기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한 4만 원 부분까지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도 수익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 있는데 이때쯤 되면 또 이슈 소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수익 확정을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남은 비중은 3차 목표가로 4만 원 선까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BHI와 두산 퓨얼셀까지 수익률 리뷰를 해봤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안겨주고 계신 이정열 전문가와 잠시 후에 주식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종목 상담이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이정열 전문가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가끔 상담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문자 메시지로만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보는 꼭 기입을 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보셨듯이 멋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회신으로 오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시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주말 새 나온 뉴스가 많았는데요. 앞서 봤던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에서 방역을 좀 완화할 것 같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FTX의 파산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뭘 먼저 정리해볼까요? 일단 한번 정상회담은 미국이랑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할까 키워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하고 만나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당대회가 좀 끝나고 난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좀 친환경적이다, 친화적이다,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동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코로나 방역 완화에 이어서 베이징 16조 원 가량의 부동산 지원 정책들,
경기 회복의 속도를 좀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 매출 의존도가 있는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업종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장품, 철강, 원자재, 그리고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회복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도 5거래일 만에 80원 넘게 급락을 하고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원화 가치 급락세가 좀 진정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차이나 런의 대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국내 증시는 그동안 선 조정이 있었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순매수 기조들, 그만큼 저렴해져 있는 거에서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도 중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나쁜 상황들은 아닙니다. 단 증시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빨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2,500포인트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상승한 이 피로감으로 인한 차익 실현, 대형주들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나쁜 상황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을 지으면서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결국 1년 4개월 동안 이제 이어졌던 국내 증시 약세장은 종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쪽도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10가지 검색어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주가 오늘도 좀 질주를 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현대차 그리고 항공주도 강합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쪽도 오늘 강한데요. 자, 이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뽑아오셨을까요?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좋아서 뽑아오신 건 아닐 거고요. 저희가 이 가운데 고앤스탑으로 여쭤볼 텐데요. 먼저 롯데케미칼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롯데케미칼 사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만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네. 롯데케미칼은 저는 스탑 의견 스탑.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롯데 지주의 신용등급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롯데케미칼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긴 했었고 최근에 우리 이 롯데건설의 조달 자금이 최근 한 달 동안 1조 원이 좀 증가가 됐다라는 것들. 일단 유동성에 대한 유동화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롯데건설의 지주사가 모회사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을 책임을 지고 살려주고 있는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부담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을 상황들. 거기다가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서도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것들은 긍정적인 지원을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이 롯데건설의 자금을 조달해 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를 했던 일진 머티리얼즈의 그 인수 물론 이제 이차전지의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자금이 그만큼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스탑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고엔스탑 종목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봤고요. 일단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보유자분들께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대한항공인데요. 뭐 중국 기대감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한항공은 그동안은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우리 유가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달러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실적들을 발표를 해줬었고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도 다소 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반등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달러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달러 약세, 그러니까 항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를 할 때 달러를 사용을 합니다. 워낙 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고 뭐 유가라든가 렌탈 그 항공기 리스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임대료 그리고 뭐 인건비까지 달러로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좀 금융 차익적인 부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양호했던 3분기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이 리스크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환경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뚫어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아래에서 잡았거나 이 매수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만 원 부근까지는 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면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리오프닝, 뭐 달러 그리고 유가까지 이제는 많은 측면들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보유자분들 3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효성중공업 볼 텐데요. 효성중공업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 산업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효성 쪽에 뭐 이제 기업 담당자님이랑 좀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조만간 이제 공장 가동을 수소 쪽으로 공장 포트폴리오의 재편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소 산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으로 접어들지 못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전까지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들을 보니까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해서 7.3% 정도 증가된 560억 원 정도가 매출액은 7,863억 원, 영업이익은 560억 원, 전년 대비해서 138%가 좀 증가되는 실적들. 수소산업도 그렇지만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 고마진 수주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 용연공장, 울산에 있는 용연공장 부지에 연간 1만 3천 톤 규모의 수소액화 플랜트를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소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이라든가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실적도 고마진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세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그렇게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나왔을 때도 빠르게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이 부분들이 살짝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 6만 원까지는 조정을 나올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6만 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거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정이 나오는 것들도 우리 기회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올 거니까요.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기업 담당자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수소에 진심인 기업이다. 고 의견 주셨고요.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그리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저희 50분 생방송 동안 핸드폰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이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정보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는데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죠. 바로 이정열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소가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종목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은 7535님입니다. 열정 코이즈, 코이즈가 종목의 이름이고요. 열정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코이즈 2,800원 매수한 가격, 비중 30%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자, 코이즈가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20% 급등을 하고 있고요. 권리락이네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랐었는데, 자, 2,390원이 현재 가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뭐 유상증자의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제가 한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권리락 효과를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좀 항상 드리는 편인데요. 일단은 유상증자가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유상증자, 권리락 전일에 매수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권리락 전날에 내가 10주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권리락 당일에 한 20주, 30주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권리락 효과로 마이너스 13% 정도가 된 상황들이니까 기준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기준 가격에 조정이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낮아진 가격으로 20주, 30주 추가 매수를 하면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3 정도로 대폭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오늘 20%가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대응을 빠르게 잡은 다음에 수익이 나는 상황들에서는 현금 확보를 다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해도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응을 좀 못하셨을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마이너스 13%의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충분히 권리락보다는 더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470억 정도 규모의 소형 종목입니다. 소형 기업인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권리락 효과로 운이 좋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좀 이어간다고 하면은 가지고 계시는 것들 수익 확보를 하시고 다음에 수익을 낸 그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유상증자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구주주 청약일이 12월 19일에서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는 게 우리 1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6일 이전에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 1주당 가치가 뭐 권리적 효과가 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그만큼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 수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기회 삼아서 수익이 났을 때 현금 확보를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브릿지 증권에 상환을 한다라는 금액들도 뭐 2천 이렇게 뭐 사용을 하는 것들도 좀 있는데 차환 자금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도 있고 산화 알루미늄 생산 라인을 좀 투자를 한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지금 기존의 산업이 LCD 보호 필름이라든가 강화 코팅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재편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산업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LCD 소재 생산 라인도 같이 구축을 하겠다. 산화 알루미늄 생산 장비, 인건비, 원재료 매입비 이런 것들도 금액에 같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전에도 유상증자를 한 차례 또 했었었고 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자금에 대한 여력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사업에 대한 재편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살아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적 효과가 발생은 했으나 거기에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손실 구간은 아니시다라고 판단을 할게요. 그러니까 2,8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00원 부근들까지 수익 구간이 오면 수익 확보를 지으시고 수익 확보를 한 금액 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고 수익을 확보한 금액 가지고 유상증자를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들 리스크하고 현금 확보랑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이즈 유상증자 관련주 확인해 봤습니다. 1월 6일에 추가 상장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짚어주셨어요. 3,000원 선 매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열정이라고 써주셨으니까 7호 사모님 링크 받으셨을 겁니다.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분석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54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종목은 EM코리아 적어주셨고요. 비중 30%, 2,775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 꼭꼭꼭 부탁하셨으니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코리아 오늘 가격은 3,050원이고요.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1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분은 조금 더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뭐 일단은 EM코리아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지금 일단 주가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살짝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익 구간이신데 30% 정도시잖아요.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또 매수가 근처까지 또 온다라고 하면은 재매수를 하시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사업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3분기 실적들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면은 우리 과거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게 공작 기계라든가 뭐 현대 위아의 방산 쪽으로도 이제 매출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실적들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21선, 딱 이제 포인트가 21선이라는 거죠. 주가가 3일 연속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61선 돌파를 하면서 이미 3,250원을 뚫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돌파를 하려고 시도는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좀 좋으면서 같이 덩달아서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익실현 매물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2,900원대, 2,800원 그리고 2,750원 부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비중이 30%다. 그러면은 2,8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21선을 이탈하면 2,750원 가량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1선을 계속 보고 있다가 21선 터치를 했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확보를 절반 정도는 하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재매수라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익률은 연연하지 마시고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것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
위아래로 이탈하느냐 지지를 받느냐 방향성들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61선을 뚫어준다면 3,250원을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익 확보를 3,500원까지 그리고 3,750원까지는 보시고 이제 손절 라인은 제가 이제 매수가 고려하셔가지고 2,800원, 2,900원 수준들 한 21선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구간이랑 조정 라인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대응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선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반 매도하면서 비중 줄이시면 좋겠고 매수가 근처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일괄 접수받고 있고요.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방송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으셔서 입장 링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어떤 형태로든 저희에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물에 대해서는 이정열 전문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식 어떤 분들께 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뭐 적용을 하실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설명도 드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다른 기업이 한 기업이 또 있었는데 순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외국인 뭐 그 산업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추출을 좀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주도 업종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것들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추출이 된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작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외국인의 기관이랑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면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안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들을 골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검색식에서도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를 내 컴퓨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만의 전문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 참고해서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색기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열심히 만들고 검증도 다 마친 검색식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5051님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JNK 히터 적어주셨고요. 7,250원 매수가, 비중 40%입니다. 비중이 많으시네요. 꼭 부탁합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지금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7,03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종목인데 5051님 그래도 좀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꺾일까 봐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 17일 전후로 제가 빈사면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은 시장에서 차익 실현 재료 소멸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뭐 긍정적인 우리 뭐 결과가 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피어셀이랑 약간은 성격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산 피어셀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경계는 하되 돌파를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17일 전후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소 추출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우디 국영회사인 아람코에 계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사우디가 지금 방한을 하면서 수소 산업에도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7,250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7,000원 부근들
저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들이 좀 매수가 이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퍼가 한 50배 정도 수준인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도입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더 높게 반영될 그런 이유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감안했을 때 현재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40%인데 여기서 꺾여서 6,500원, 6,00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기다리는 시간, 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제가 40% 비중을 가지고 7,250원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갭이 살짝 떴었어요. 현 부분 한 6,800원, 6,900원, 뭐 7,000원만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을 대폭 축소를 좀 시킬 것 같습니다. 축소를 시킨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 6,000원, 6,000원이나 5,700원 부분들 21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다시 재매수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도 낮아지는 효과들도 있을 겁니다. 한 6,500원까지는 낮아지겠죠. 그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뭐 신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비중 40%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일 전후로 주가 등락 돌파를 하느냐 조정을 받느냐 결정이 좀 될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전략들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고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NK 히터 종목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7,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그리고 5,700원에서 6,000원 사이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니까 이번 주 방한 소식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황 분석과 뉴스를 매일같이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잠시 후 진행합니다. 저희가 50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죠. 이정열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전송해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고고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필승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식 덕분인지 또 매일같이 바지런하게 2종목씩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라는 기업입니다. 대덕전자. 네. 이 기업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비싸지 않은 측면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일단은 PCB 주요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전자부품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제품으로는 메모리, 비메모리, 스마트폰, 전장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익성의 좀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의 수익성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3분기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런 수익성 우려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하자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FCBGA 매출이 2021년 580억 원이었고 2022년도 2,260억 원 그리고 2023년도 3,650억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선정할 전망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부가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기판의 성격의 고부가 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돈 안 되는 산업들을 좀 정리를 해버리고 수익성이 좀 높은 산업들을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재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좀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실적들을 봤을 때 우리 3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매출도 증가가 됐지만 영업이익도 지난 직전에 60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굉장히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으로 증가가 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이 20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래에 확정된 실적들을 봤을 때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것들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4,300원 수준들 20일 전후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높게는 25,300원 부근까지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600원 수준들 그리고 28,000원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리스크는 우리 23,000원은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대덕전자였습니다. 저평가 종목이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였고요. 자, 매수가 오늘 가격으로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공략주도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휴림로봇이라는 기업입니다. 휴림로봇. 네, 한때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름을 좀 날린 네.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데 미래에 대한 가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피레침 모양으로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테마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디아크라든가 이달 초에 THQ라든가 이 기업들을 연속적으로 인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지난 5월, 6월 달이었는데 거래 정지 중이고 상장 예비 심사를 좀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이 흑자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장기적인 부분에서 흑자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기보다는 테마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2,200원 수준에서 2,300원 부분들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수준들 2,600원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우리 2,100원 수준들 리스크는 좀 짧게 그러니까 손절 라인까지 좀 가깝게 접근하셨다가 리스크 좀 짧게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휴림로봇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격,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적주 하나 그리고 테마성 종목 하나 잘 버무려서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신 이정열 전문가였고요. 이번 주도 고생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셔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